근데 끊임없이 우리 이 초보 창업가들은 고민을 하죠.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저 사람이 돈 번다는데 이게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돼요. 우리가 또 이렇게 진도만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꽤 많네, 그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만난 분이 셀링 테크트리 민군이란 분을 만났어요.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절대 기억을 하면 안 돼.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시작은 뭐 다들 그렇겠지만 학생 때 뭐 저희 집이 뭐 엄청 못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돈을 너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돈이 너무 벌고 싶어서 검색을 막 해봤던 것 같아요. 막 구글에다가 돈 버는 법, 뭐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한글로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게 보인 건 아니고 처음에 눈에 띄었던 건 이제 그냥 쇼핑몰이었어요. 그냥 뭐 그 당시 예능 같은 데다가 이제 여자 의류 쇼핑몰 대표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10억 소녀 막 그런 거, 이런 거 막. 그거 보고 이제 저걸 해야겠다 해서 그때 저는 이제 동대문을 그래서 수업 끝나면 동대문 가고 쇼핑몰을 시작했었죠. 늘보님 민구님하고 따로 그 뒤에 다시 만나고 상품 공급받기로 하고 막 그러셨다고 했어요. 아니 진짜 사업가로서의 훌륭한 자세잖아요. 민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거였어요? 3년은 해라. 그게 가장 힘이 되는. 힘이 돼요? 좌절이 아니라? 네, 되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선이 잡혀서 원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하는 걸로 좀 계속 쳇바퀴를 돌았는데 아 그렇게 3년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서 되려 좀 자유해졌어요. 미키님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꾸준히 몇 년간 하셨다는 거 자체가 되게 대단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이뤄내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도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민훈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공,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거 없이 진짜 그냥 전공법으로만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매출이 나는 걸 보니까 더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한 가능성에 좀 더 눈이 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만난 분이 있네요. 아이템 선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 이런 거를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이템 선정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겠는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내가 소싱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할 사업의 상품 개발이 있고 상품 소싱이 있고 뭐 서칭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다음 우리 B2B 배송 대행 셀러로서 이제 소싱 방법이 있는데 상품을 직접 선정하려면 본인이 이제 소싱해서 본인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재고를 확보하고 하려면 상품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품질에 대한 공부, 그 산업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소비자층, 그리고 연 소비량, 그리고 계절, 시즌이라고 하는 어느 시즌이니까 되게 복잡해요, 하기가.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부영훈 대표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영훈 대표님이. 저는 부 대표님 만나서는 조금 더 느껴졌던 건 좀 가슴이 뭔가 뜨거워져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열정이 느껴지셨어요. 그치. 그러니까 뭐 이미 지난 세월을 말씀해 주신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가 겪었던 걸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열정을 담아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한 열정을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저는 그때. 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진짜 중국말도 하나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셔서 그걸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결혼까지 했죠. 네, 그러니까 일석삼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아예 내가 생각했던 게 가망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목표를 좀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조금 더 꾸준히 나간다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 부대표님한테. 일단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되게 약간 파워가 느껴졌어요. 그게 되게 안에서 단단한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거를 또 보면서 이제 또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해내려면 오랜 시간 동안 견디면서 또 단금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제일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의 그 전략을 세우시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목표를 향해서 점점 좁혀 올라가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등대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영훈 대표님. 우리 문제적 존재죠. 공통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목표를 좀 명확히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년 플랜, 그때 막 몇 년 플랜 세우셨잖아요. 그쵸. 예.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어요? 지금 한 80%? 80% 그때 정도? 3년인가 5년 뒤에 500억 하신다고 아, 그럼 했던 걸로. 미쳤죠. 5년 뒤에 500억 한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예. 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그러면 그 실례지만 전년도에는 그 500억에 몇 %까지 달성하셨어요? 한 8년, 9년 지났는데 이거 안 나갈 거죠? 나갈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아, 얘기 좀 해주세요. 꿈과 희망을 좀 드리게. 대략 보통 그냥 우리가 이제 매출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뻥튀기 시켜서 큰 매출로 따졌을 때 한 3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로하스 이완석 이사님을 섭외하면서 사실상 가장 염두에 뒀던 거는 미키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키님이 저랑 이제 프로젝트 요거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업 계획을 수립했던 거나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 원형들을 이미 로하스에서는 했어요. 했고 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여러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서 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래서 그 오시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드민 쪽을 많이 봐야 된다. 좀 더 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도움을 좀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야기를 하면서 못 끌어내더라.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쪽 회사에서 이미 고민해서 갔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해서 막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꺼내서 저걸 갖고 올 거라고 하는 게 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하튼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다. 좀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명함 들고 가세요. 네. 도움 많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늘보님. 저는 그냥 단순한 사고. 그래서 그냥 나는 잘 파는 사람이 되면 된다.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잘 팔면 돼. 심지어 이제 그때 어떤 상품을 파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유통하는 사람도 난 아니고. 유통하는 사람도 아니고 난 광고하는 사람도 아니고 난 그냥 잘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게 그게 맞지 약간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혼자 땅을 팔 때가 있는데 그냥 잘 팔면 된다. 그리고 남들이 얼마나 파는지 보고 나는 얼마 팔지 생각하면 된다. 이런 단순한 그쵸. 사고. 네. 내가 마진 얼마 먹을지 이거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죠? 많이 팔면 남게 돼 있다. 왜 그걸 하나 팔아서 얼마 남는지를 고민하냐? 근데 많이 파는데 100이라고 하는 걸 파는데 우리 회사의 역량이 10이 들어가. 1000이라고 하는 거를 팔 때 우리 회사 역량이 그럼 몇이 들어가야 돼? 100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회사는 망한다. 10배로 늘렸으나 우리 회사가 투여되는 역량은 한 서너 배 정도가 증가돼야지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사업가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케이스 한 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대량 등록 판매하고 뭐 막 이런 거 되지도 않고 사기라고. 네. 그쵸? 네. 실제 팔아보니까 사기 같던가요? 사기던가요? 사기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그런 거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도 처음 1년 정도는 마진을 거의 포기하고 네.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음. 이거 해서 돈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도 네. 좀 이렇게 막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냥 자리 잡을 때까지 열심히 버티신 분들은 지금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시점을 언제쯤 느끼셨어요? 작년 2019년? 음. 왜냐면 저희는 좀 늦게 느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쭉 계속 갔으면 그래도 더 빨리 왔을 텐데 예. 제가 출산,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네, 육아하면서 거의 한 2년 넘게 예.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다가 음. 그 이후부터 좀 다시 괜찮아져서 2년 전부터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예. 그 시점에 월 매출은 어느 정도? 월 매출 한 2천만 원. 월 매출. 그러니까 매출 이익이 2천만 원 정도? 월 매출? 그 매출과 이익. 죄송해요. 예. 2억 정도. 월 매출 한 네, 2억 정도. 네. 그러면은 매출 이익은 한 3천만 원대 정도 나왔겠네요. 여자 사장님을 처음 뵀네요. 인터뷰 할 때. 어땠어요? 아, 자리 잡는 때가 있구나. 어. 너무 계속 이렇게 위태위태, 특히나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면 민구님이 말하셨듯이 돈이 계속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돼서 언제까지 이렇게 돈이 없지? 막 매출 성장하는 거 좋은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막 그리고 성장했다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왜 떨어졌지?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 있구나 라는 위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원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깜빡한다고. 진짜 깜빡한다고, 그게. 그리고 내 노동력은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요. 그죠? 어차피 있는 직원들 포장시키지 뭐 이런 마인드고 막 그런 거잖아.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미키님은 이 두 분이 부부로 좀 운영하던 케이스였는데, 앞에 우리 민구님이나 우리 트리 대표님이나 로하스 이완석 이사님이나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겁나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빼고. 그 이야기 빼고요. 그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공통적인 내용이요, 아니면 공통적인 내용. 공통적인 내용. 좀 초반에는 버텨야 된다. 초반에는 그거랑 좀 비슷하죠. 하길 잘했다. 이것도 공통인 것 같고. 어떤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목표를 세웠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들이지 내가 요 순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어. 내가 이루고 싶은 바가 있어. 그냥 그 길을 가면 돈은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당장 요거 한 건에서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라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나의 골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끊임없이 우리 이 초보 창업가들은 고민을 하죠.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저 사람이 돈 번다는데 이게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 일이 하찮게 느껴지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 뭐 회의, 뭐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분을 제가 나름대로 좀 섭외를 한 거예요. 부영훈 대표님은 재고를 가지고서 중국 물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특징.
그다음 셀링테크트리 민구님은 정말 순수한 대량 등록으로만 판매를 해서 지금 매출을 올리시고 있는 분. 그리고 로하스 이완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뭐 소프트웨어 등등등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그 저희아트 유승지 대표하고 윈지커머스 이종수 대표님은 부부가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 이렇게 나름대로 좀 배분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섭섭해요. 자, 그리고 이분들 위에 우리 가비아 CNS 이명신 실장님 와서 이셀러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주식회사 플레이오토 김승복 팀장님 와서 플레이오토 EMP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억 천년 양성소 긴 여정의 끝인데, 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네요. 그죠? 거의 지나보니까, 와, 저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 리뷰하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